고요한 밤, 손녀가 할머니 귀에 바짝 다가옵니다. 소연 손녀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엄마 아빠가 돈을 뺏으려 해요. 이순자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손에 든 가방이 덜컥 떨어집니다. 이순자 속삭임 설마 내가 낳은 아들이? 따뜻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배신과 충격으로 무너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대박 반전이 찾아옵니다. 평온한 일상 속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거실에 따스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손녀 소연과 나란히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며 할머니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소연이 책 속 그림을 가리키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소연이도 공주처럼 행복하게 자라야지. 이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순자는 손녀의 순수한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 집에 와서 손녀를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구나.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어. 거실 한편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따스한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이어서 며느리 정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 정말. 이 그릇들은 언제 바꿀 거예요? 다 낡아서 자꾸 깨져요. 이순자는 손녀를 달래며 일어났습니다. 괜찮니, 정희야? 다친 데는 없고. 정희는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 집 살림살이 좀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친구들이 와도 부끄러워요. 냉장고도 10년 넘었고 세탁기도 소음이 너무 심해요. 이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며느리였지만 여전히 돈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쓸 만큼은 충분하잖니. 소연이도 잘 자라고 있고. 충분하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아이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소연이 영어 학원도 보내야 하고 피아노도 배워야 하고 태권도도 시켜야 하는데 옆집 민지만 봐도 벌써 3개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소연이 할머니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도 어른들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손녀의 떨리는 몸짓을 느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연이는 아직 어리잖니. 천천히 해도 돼. 너무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시키면 아이가 힘들어해. 천천히요? 정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대와는 달라요. 지금은 경쟁 사회라고요.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면 뒤처져요. 소연이가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왜 엄마가 미리 준비해주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정희는 마른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자라셔서 모르시겠지만 서울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에요. 이순자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한 달 용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변했나?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과장된 것은 아닐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요. 소연이 교육비 얘기하는데 자꾸 미루시네요.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소연이랑 재미있게 놀았어. 이순자는 아들의 표정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술 끝이 아래로 내려가 있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회사 사정이 좀 복잡해졌어요. 정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혹시 또 야근 늘어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해요.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 자리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이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민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가 있어요. 성공하면 승진도 확실하고 연봉도 크게 오를 수 있어요. 다만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하고요. 정희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거 완전 좋은 기회잖아요. 어머니, 이럴 때 도와주셔야죠. 가족이잖아요. 이순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마 내 돈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민호야,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데?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요. 많은 돈인 건 알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이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이면 자신의 퇴직금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소연이 갑자기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왜 큰 소리로 얘기해요? 이순자는 손녀를 더 꼭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뭔가 느끼고 있구나. 어른들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걸까? 저녁 준비를 하던 정희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퇴직금 있잖아요. 그냥 은행에 놔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요. 민호가 성공하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어요. 이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온했던 오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느끼며 이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평소와는 달리 식탁 위의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정희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김을 내며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밥 먹어요. 이순자는 손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밥그릇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소연이부터 먹자. 민호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주식 차트와 투자 관련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아들의 초조한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호야, 밥 먹으면서 그런 거 보지 마라. 소화에 안 좋아. 엄마,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찬물을 따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지 아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큰일이에요. 이순자는 숟가락을 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투자라는 게 정확히 뭔데? 나도 알아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민호는 마침내 휴대폰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새로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면 최소 2배는 수익을 볼 수 있어요. 팀장님이 직접 제안해 주신 거라서 확실한 정보예요. 부동산이라고 했니? 이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어떻다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정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일반 부동산 얘기고요. 이건 회사에서 보장하는 프로젝트예요. 게다가 민호 팀장님이 이미 투자해서 큰 돈 벌었다고 하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팀장님은 작년에 같은 방식으로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번에는 더 큰 프로젝트라서 수익이 훨씬 클 거예요. 이순자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내 돈이 필요한 거니?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은행 대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게다가 이자도 높고. 이런 기회는 빨리 잡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투자하면 우리는 기회를 놓쳐요. 정희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민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회사에서 실적 압박도 심하고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번 투자로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소연이 젓가락으로 밥알을 하나씩 집어먹으며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도 이런 투자 얘기가 나오면 남편은 항상 신중했습니다. 순자야, 쉽게 돈 버는 일은 없어.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모으자.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호야, 그 팀장님이라는 분을 엄마가 직접 만날 수 있을까? 이런 큰일은 제대로 알고 결정해야지.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분은 너무 바쁘신 분이라서. 그리고 이런 투자는 비밀 유지가 중요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알면 기회가 없어져요. 정희가 식탁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를 믿어주세요. 얼마나 신중한 성격인지 아시잖아요. 함부로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민호는 어릴 때부터 착실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군대 다녀와서도 취직까지 순조롭게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그런데 3천만 원이면 내 퇴직금의 반이야. 그 돈은 내가 나이 들어서 병원비나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인데.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이번 투자가 성공하면 3천만 원은 물론이고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엄마 노후 걱정 완전히 없애드릴게요. 정희도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성공하면 소연이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고 어머니도 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걸요? 이순자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김치를 집어먹으며 할머니,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순자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니? 혹시라도 돈을 잃게 되면. 엄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팀장님이 이미 검증된 투자처라고 하셨어요.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희가 물을 따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낮은지 아세요? 1년에 100만 원도 안 나와요. 차라리 이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죠. 식사가 끝날 무렵
이순자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아들 가족의 간절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연이의 교육비 얘기를 들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하룻밤 더 생각해보자. 이런 큰 결정을 성급하게 내릴 수는 없어. 민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이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할까? 남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복잡한 마음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순자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6시에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음도 날씨처럼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민호가 이미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민호야, 벌써 일어났니? 이렇게 일찍?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서 계속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이순자는 아들 옆에 앉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려운 용어들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니? 투자 수익률 계산서예요. 봐요, 엄마. 3천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는 최소 6천만 원이 돼요. 운이 좋으면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이순자는 그 숫자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돈이 2배로 불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거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민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건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할 신도시 계획 지역을 미리 알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때 부엌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네요. 아침 준비할게요.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더니 민호와 이순자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밤새 생각해 보셨죠?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이순자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그런데 이런 일이 불법은 아니니? 내부 정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정희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완전히 합법적인 거예요. 그냥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주식 투자와 똑같은 원리예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팀장님이 변호사한테도 확인받았다고 하셨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때 소연이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요. 이순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꿈이었니? 할머니가 어디론가 가버리는 꿈이었어요. 소연이 혼자 남겨졌어요. 이순자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 없어.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정희가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할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시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너만의 예쁜 방도 생기고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소연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보며 조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시간이 없어요. 오늘 오후 3시까지 입금해야 해요. 그 시간을 놓치면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요. 왜 그렇게 급하니? 좋은 투자라면 시간을 좀 더 주지 않을까? 정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기회일수록 경쟁이 치열해요.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모든 물량을 가져가면 끝이에요. 이순자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자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돈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니? 내가 가진 게 그게 다인데.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목숨 걸고 책임질게요. 정말로 안전한 투자예요. 팀장님이 직접 보장해 주셨어요. 정희도 한쪽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속일 리가 있겠어요? 가족끼리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정말 확실하니까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순자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은행에 가려면 도장도 가져가야 하고, 민호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장은 제가 미리 챙겨뒀어요. 통장도 여기 있고요. 이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가 언제 내 도장을 가져갔니? 정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민호가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해서요. 이순자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도장과 통장을 미리 준비해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민호야, 그렇게 성급하게 할 일이 아니잖니.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투자했을걸요? 정희도 조급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이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계약서라도 제대로 보여줘. 무작정 돈을 줄 수는 없잖니. 민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수익률, 투자 기간, 모든 조건이 다요. 하지만 화면에 나온 글자들은 너무 작고 복잡해서 이순자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한자와 영어가 섞여 있어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소연이 갑자기 할머니, 배고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손녀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오후 2시 이순자는 결국 은행에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끝없는 설득에 지쳐버린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손녀 소연의 미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은행에 같이 가자. 하지만 나도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희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할머니랑 같이 나가자.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좋은 일 하시는 거야. 은행에 도착하자 민호는 이미 준비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투자 계약서, 통장, 도장까지 모든 것이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호야, 넌 정말 확신하는 거지? 물론이죠, 엄마. 팀장님이 이미 성공 사례를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출금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며칠에 나누어서 하시는데. 이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게 좋을까? 민호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해요. 시간이 정말 촉박해서요. 정희도 덧붙였습니다. 직원분, 저희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문제 없죠? 은행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고액 거래의 경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때 소연이 할머니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가 왜 그렇게 말해요? 이순자는 손녀를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출금 절차가 끝나고 은행을 나서자 민호는 봉투에 든 현금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이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시골 땅 얘기도 생각해 보셨어요? 시골 땅이 왜? 아니, 어차피 놀리고 있는 땅이잖아요. 팀장님이 땅도 같이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시던데. 이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야, 그 땅은 절대 안 돼. 그건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산 땅이야. 민호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그 땅도 그냥 두면 세금만 나가잖아요. 활용하는 게 아버지도 원하실 거예요. 안 된다고 했잖니. 이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 땅만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팔지 않을 거야. 정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면 손녀 앞길도 막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연의 앞길을 막는다는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는 곧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저예요. 네, 투자금 준비됐습니다. 이순자는 아들의 통화를 들으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급하고 상대방의 대답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 가서 계약 절차를 끝내야 해요. 지금? 벌써?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이순자는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민호야, 그 팀장님이라는 분 회사가 어디니? 나도 같이 가서 직접 만나보고 싶어.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분은 외부인 면담을 안 하세요. 회사 규정상. 회사 규정? 이순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회사 주소라도 알려줘. 정희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민호를 믿어주세요. 그때 소연이 방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잠깐 와요. 소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을 닫은 후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들었어요. 무슨 말? 소연은 주위를 살피며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돈 다 가져오면 시골 땅까지 팔게 만들 수 있다고. 이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연아,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나중에 알아차려도 이미 늦을 거라고. 이순자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소연아, 엄마 아빠가 또 다른 얘기는 안 했니?
할머니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혼자 살게 될 거라고도 했어요. 이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지금 나가야 해요. 이순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해. 이 아이라도 지켜야 한다. 소연아,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미 돈은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이순자는 절망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충격 속에서 이순자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민호와 정희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이순자는 소연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3천만 원은 아들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안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정말 늦으면 안 되는데. 민호가 조급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 정직하게 대답해줘. 정말로 그 투자가 확실한 거니?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희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결정하신 거잖아요. 이순자는 손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무서워하는 표정으로 할머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소연이가 무서워하잖니.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거니? 민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투자 마감 시간이 있어서요. 팀장님이 다른 투자자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이순자는 갑자기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맞았습니다. 민호야, 그 팀장님 전화번호 좀 알려줘. 엄마가 직접 통화해보고 싶어. 민호와 정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순자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대답을 못하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정희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분은 정말 바쁘신 분이라서 개인적인 통화는. 그럼 회사 대표 번호라도 알려줘. 이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믿을 수가 없구나. 이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이한테 들었어. 너희가 어젯밤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시골 땅까지 팔게 만들겠다고 했지? 내가 나중에 알아차려도 늦을 거라고도 했고.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소연을 노려보며 화를 냈습니다. 소연아, 어른들 대화를 왜 엿들었어? 그리고 할머니한테 이상한 말했지? 소연은 무서워서 할머니 뒤로 더 깊숙이 숨었습니다. 이순자는 손녀를 보호하듯 감쌌습니다. 정희야, 아이한테 화내지 마. 잘못한 건 너희들이야. 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로 좋은 기회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 그 팀장님이라는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 투자가 진짜인지 증명해보란 말이야. 정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에 와서 이게 뭐예요?
우리를 사기꾼 취급하시는 거예요? 사기꾼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서두르고, 왜 자세한 설명도 안 해주고, 왜 상대방을 만나게도 안 해주는 거니? 민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정말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거예요. 내일이면 모든 걸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내일? 이순자는 비웃었습니다. 내일이면 이미 돈은 어디로 갔을 텐데,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네.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돈도 준비됐고. 이순자는 그 통화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혼자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전화 끊어. 엄마, 잠깐만요. 끊으라고 했어. 이순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이순자는 민호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이순자는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 통화한 번호를 다시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니?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고 나오는데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통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만해요. 우리를 너무 의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순자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속였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민호는 계속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정말 투자 기회가 있어요. 다만 방법이 좀 복잡해서. 복잡하다고? 이순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정희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그 돈도 나중에는 우리 몫이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희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혼자서 그 많은 돈을 뭘 하시겠어요? 우리가 대신 불려서 모두를 위해 쓰는 게 낫잖아요. 민호도 체념한 듯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회사에서 구조조정당할 위기예요. 빚도 많이 있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순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되잖니. 왜 이렇게 속였어?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정희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소연이 할머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빨리 여기서 나가요. 이순자는 손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민호야, 그 돈 당장 돌려놔. 엄마, 이미 투자했어요. 돌릴 수 없어요. 거짓말 그만해. 어디에 투자했는데? 누구한테 줬는데? 민호와 정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화를 내며 이순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순식간에 잃었고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마지막으로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골 땅도 팔아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모두 망해요. 이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 혹은 내면의 성장 그날 밤, 이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안방에서 뒤척였습니다.
민호와 정희는 거실에서 무언가를 계속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이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엄마가 다 알아버렸어. 민호의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이미 돈은 우리가 가졌잖아. 이제 시골 땅만 처리하면 되는 거야. 정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대 옆 서랍을 조용히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써놓은 일기였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남편의 친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드디어 시골 땅을 샀다. 벌써 10년째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구나. 이 땅은 우리의 미래다. 민호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될 거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땅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건 우리 가족의 뿌리가 될 거니까. 이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그 땅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갔습니다. 순자야, 민호가 좋은 아이로 자라고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어. 돈 때문에 가족끼리도 등을 돌리는 일들이 많다고 하더구나. 우리 민호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순자가 혼자서 모든 걸 지켜야 할 텐데. 걱정이다. 이순자는 남편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을 기억해라. 시청 옆 법무사 박영수 선생님께 연락하라. 내가 미리 부탁해둔 일이 있다. 그분이 모든 걸 도와주실 거다. 그리고 절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다. 이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런 준비까지 해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박영수 법무사. 그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남편의 친구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내일 시골에 가서 땅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보자.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넘겨받을 방법이 있을 거야. 이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너희들 지금 뭘 하는 거니? 민호와 정희는 깜짝 놀라며 서류들을 급하게 숨겼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잠 못 주무세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이 와야 자지. 너희가 내 땅 얘기하는 걸 다 들었다. 정희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그 땅도 활용해야 할 때가 됐어요. 그냥 놔두면 세금만 나가잖아요. 그 땅에 대해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이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남편의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 땅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해놨어.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말이야. 민호와 정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조치요? 법무사한테 맡겨뒀어. 박영수 법무사 선생님. 그분이 모든 걸 관리하고 계셔. 사실 이순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일기를 근거로 허세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내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말했겠니? 중요한 건 미리 대비해놨다는 거야. 민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엄마,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순자는 자신도 모르면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땅을 팔려고 하면 자동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는 얘기야. 이 말을 들은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제야? 너희가 내 돈을 훔쳐가려고 할 줄 몰랐으니까. 이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방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이순자는 손녀를 안아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절박한 상황이에요. 빚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도움을 청했어야지. 왜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했어?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도와주셨을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이순자는 화를 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야지. 하지만 속이고 훔치는 건 가족이 할 일이 아니야. 민호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돈도 돌려드릴게요. 어떻게 돌려줄 거니? 진짜 투자한 거 아니었어? 민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친구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거짓말이구나. 이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어. 그때 정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아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돈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고 일단 화해해요. 이순자는 정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분명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화해? 이순자는 비웃었습니다. 내 돈을 훔쳐놓고 화해하자고 소연이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른 데로 가요. 여기 있기 싫어요. 이순자는 손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일기에서 본 박영수 법무사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남편이 무언가 준비해놨을지도 모르니까요. 내일 아침에 나갈 거야. 이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호와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이순자는 손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이순자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서는 민호와 정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의논하느라 지쳐서 깊게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이순자는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통장, 인감도장, 남편의 일기장, 그리고 시골 땅 등기부등본까지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소연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쉬, 조용히 해. 할머니랑 같이 나가자. 이순자는 손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디로요? 안전한 곳으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이 집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손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거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이순자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호가 잠옷 차림으로 일어나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거야.
이순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방을 들고 가세요? 그리고 소연이까지. 이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가야겠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민호는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디로 가시려고요? 갈 곳도 없으시면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때 정희도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이순자가 짐을 챙긴 걸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집을 나가시려는 건 아니죠? 이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가는 거야. 정희는 당황하며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만약 이순자가 집을 나가면 시골 땅을 처분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성급하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할게요. 정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 이순자는 비웃었습니다. 내 돈을 훔쳐놓고 사과한다고 끝나는 거야? 민호가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앉으시고 얘기해요. 무작정 나가실 수는 없어요. 왜 못 나가? 내 마음이야. 정희가 갑자기 소연을 붙잡았습니다. 소연이는 여기 있어야 해요. 학교도 다녀야 하고. 이순자는 정희가 손녀를 붙잡는 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소연이한테 손 떼지 마. 어머니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시니까 그렇죠.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려는 거예요? 이순자는 정희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소연을 볼모로 잡아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이는 내가 데리고 간다. 너희들한테 맡길 수 없어. 민호가 문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나가시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소연이를 키울 수 있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갈 곳도 없으면서. 이순자는 그 말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정말로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때 소연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요. 왜 다들 큰 소리로 얘기해요? 이순자는 손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정희가 소연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놓아. 이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진정하시면 놓아드릴게요.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손녀를 이용해서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아이까지 이용해서?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과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가족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족? 이순자는 분노했습니다. 가족이 이런 짓을 해? 정희가 본색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어머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살 수 있어요. 이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에서 본 박영수 법무사를 떠올렸습니다. 너희들이 뭘 해도 소용없어. 내가 이미 대비책을 세워뒀거든. 민호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대비책이요? 어젯밤에 박영수 법무사 선생님께 연락했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했고, 사실 이순자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분이 오늘 오전에 오신다고 하셨어. 모든 걸 법적으로 해결하실 거야. 민호와 정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법무사가 개입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분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계셔. 너희가 내 돈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다고. 정희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범죄자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당황해?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순자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박영수 법무사 선생님이 오셨네. 사실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이순자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와 정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소연을 놓았고 민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이순자는 재빨리 소연의 손을 잡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아, 할머니랑 같이 가자. 엄마, 잠깐만요. 민호가 뒤쫓았지만 이순자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순자님 맞으시죠? 택배 왔습니다. 이순자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이순자는 택배를 받으며 기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택시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배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불러드릴게요. 민호와 정희는 문 밖으로 나와 이순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택배 기사가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10분 후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이순자는 소연과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자. 이제 정말로 싸워야 할 때가 왔어. 택시가 출발하자 민호와 정희는 급하게 자신들의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택시 안에서 이순자는 박영수 법무사 사무실 주소를 기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에 적힌 주소를 믿고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할머니 품에 안겨 조용히 있었지만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우리를 따라올까요? 괜찮아, 소연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순자는 손녀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시청 근처에 도착하자 정말로 박영수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무언가 준비해뒀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의 남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혹시 이순자님이신가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이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절 아세요? 남편분께서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 부인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요. 박영수 법무사는 이순자와 소연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남편과 박영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미리 예상하셨나 봅니다. 박영수는 금고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순자에게라고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받으시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 아들이 길을 잘못 들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라. 박영수 선생님이 모든 걸 도와주실 거다. 그리고 시골 땅은 절대 팔지 마라. 그곳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 이순자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땅 아래에는 내가 평생 모은 비상금이 묻혀 있다.
정확한 위치는 박영수 선생님이 알고 계신다. 그 돈으로 소연이의 미래를 준비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다. 이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이런 준비까지 해뒀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박영수가 설명했습니다. 남편분이 시골 땅에 약 5천만 원을 묻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뒀죠. 누구든 부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민호와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순자를 찾아 여러 곳을 헤맨 끝에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박영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들어오신 건가요? 여기는 개인 사무실입니다. 정희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어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박영수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설명해 보시죠. 이순자님의 돈 3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말입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투자한 거예요. 어디에 투자했는지 증명서라도 있나요? 정희가 화를 냈습니다. 무슨 권리로 우리 가족 일에 개입하세요? 박영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순자님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개입하는 겁니다. 남편분께서 미리 위임해 주셨거든요. 이순자는 박영수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해. 너희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민호는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돈도 돌려드릴게요. 어떻게 돌려줄 거니? 진짜로는 뭘 했는지 말해봐. 민호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돈으로 빚을 갚았어요. 이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박이라니. 이런 아들로 키운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도박빚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순자님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범죄라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 소연이 갑자기 아빠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빠, 왜 할머니한테 거짓말했어요? 할머니가 많이 슬퍼하셨어요. 민호는 딸의 말에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이순자는 손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영수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민호 씨가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고 월급에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선처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이순자님의 재산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법적 장치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순자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니?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기회를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정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욕심이 너무 컸어요. 이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마지막 기회를 줄게.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박영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소연이는 당분간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좋겠네요. 민호 씨 부부가 정말로 변할 때까지요. 몇 개월 후 시골 땅에서 남편이 묻어둔 비상금을 찾은 이순자는 소연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더욱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책 읽어주세요. 그래, 우리 소연이. 이순자는 손녀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이순자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